16번부터 20번까지 제일 먼저 고전시가부터 여기 보면 야 고전시가가 안 그래도 이게 양이 큰데 두 작품이 실려 있어. 가가 전국의 삼춘곡 그리고 나 작품이 이의 고산 국곡가. 자, 두 작품 다 우리가 뭐 보충 시간이든 아니면 교과서든 간에 한번 배워봤을 만한 친숙한 작품인데 문제에 조금씩 함정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친숙한 작품이어도 보기의 설명을 먼저 보면 자, 일단 20번의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래서 고산 국어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나 작품인 고산 국어과를 한번 해석하고 20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 17번 문제의 보기를 읽고 또 이제 가작품 같이 묶어서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의 보기를 보면 고산 국어과는 자, 설명의 핵심이 이거야.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 그가 고산 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 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 자, 첫 번째, 이가 고산 구곡에 정자를 지어서 정사를 지었지 건립한 일과 뭐가? 주자가. 참고로 주자는 주희라는 사람으로 주작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병에 정사를 지어서 후학을 양성한 것, 그것을 뭐한 것이다? 본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산국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류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자, 송애기가 나옵니다. 송애기 세 번째. 지인들과 교류한 경험이 담겨있는 송애기에는 욕심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별개가 아니라는 게 뭐야? 하나가 되었다? 그럼 합일. 자,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자, 이게 보기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나작품 2의 고산 국어과를 공부하면서 지금 D 보이고 리을 보이고 그다음 붉은 글씨에 번님, 학주자, 은병, 강학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요거를요. 물론 기역 니은도 안 나와 있고 앞부분도 안 나와 있지만 A, B도 안 나와 있지만 요걸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모든 작품을 다 감상 분석한 다음에 한 번에 풀어야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욕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부분만 가지고 부분을 설명하고 선택지를 옳다 그르다라고 가려도 찾을 수 있는 정답들이 은근 많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고산 국어과 제1수 보시면 고산 국어담을 사람은 속세 사람이겠죠.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 풀을 베어 집을 만드니 번님네 다 보신다. 어집어 감탄사입니다.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이라 하리라 해가지고 무의가 어디냐? 바로 주자가 정사를 지었던 은병이 있는 곳이 무의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자를 본받아서 뭐한 모습? 정사를 짓는 모습. 그런 다음 이수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 1곡은 어디 메오, 2곡은 어디 메오라고 쭉 그 고산 구곡담의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D에 나와 있는 고산 구곡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에 보면 관함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관암만 나와 있지만 관암만이 아니라 화암, 음병, 풍암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이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고산 구곡담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D와 E의 관계 파악이 됐을 때 어디로 가면 되느냐? 19번 문제 가보세요. D와 E의 관계. 자, 2번에 보시면요. 19번에 2번.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여기는 관함과 풍암은 무엇을 구성하는 요소? D, 고산 구곡담을 구성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서로 얘네들끼리 뭐가 있다? 대등한 관계가 있다? 요거 맞는 설명 하나 찾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지금 이 19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금방 우리는 2번에 적절한 걸 찾아냈지. 그럼 2번 선택에서 크게 X 딱 그어놓고 나중에 다른 걸 가지고 문제 풀 때 여기는 보지 않겠다. 이거는 맞는 설명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물론 시험 볼 때 니네 멋대로 풀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 자, 계속 보겠습니다. 1곡은 어디 메요? 관함에 해 비친다. 자, 해. 자, 요거 주목해야 되고요. 해가 비치는 건 아침이겠죠. 시간이 나오고요. 평무에 넓은 들판에 내 안개가 거드니 원산 멀리 있는 산이 그림이로구나. 송간 소나무 사이에 녹준 술 항아리를 놓고 벗 오는 양 보겠다. 반가운 벗이 오는 것처럼 무엇을 보겠다? 멀리 있는 산의 경치를 보겠다. 우리 윤선대의 만흥하고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삼수. 이 곡은 어디 메요? 화암의 춘만. 뭐 하고 있습니까? 봄이 늦음 혹은 봄이 가득함. 그래서 춘만. 마찬가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봄이라는 시간이 지시가 되고 있죠. 벽파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야외, 이때 야외는 인간 세상입니다. 속세로 보내겠다. 사롬이 속세의 사람들이 승지, 이름난 곳, 바로 여기입니다. 고산구곡담을 모르니 꽃을 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곳을 알리겠다. 참고로 이 고산구곡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작품들은 자연에 응가하면서 속세와 단절을 해요. 내가 속세로 가지도 않고 속세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은거의 목적이고 이 작품의 목적은 뭐야? 이 사람이 고산구곡담에 정사를 지어서 뭐 하려고? 거기서 학주자, 학문을 연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세의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수 보시면 오곡은 어디며 은병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는 소세엄도 끝이 없고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도 하겠다. 여기에서 뭐 하겠다? 학문도 강의하고 영월음풍 달을 읊고 바람을 희롱하겠다, 읊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연을 즐기겠다. 시공은 어디며 풍암의 추색. 얘들아, 추색이 뭐야? 추색. 가을이라는 마찬가지 계절, 시간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작품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시간적 배경이 잘 나타나는 자연물들이 등장합니다. 청상을 10개 하니 절벽이 금수로다. 하남에 혼자서 앉아 집을 짓고 있노라. 그 다음에 10수. 구곡은 어디매요? 문산에 새목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서라. 눈. 겨울이라는 마찬가지 계절감, 시간.
그래서 유인, 세상 사람들은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곳을 찾아오지 않는다. 볼 것 없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나 작품에서 우리 리을 미음이 있지. 자, 리을 미음이 어디서 다뤄지고 있냐면 17번에서 리을 보자. 리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에 보기를 먼저 잠깐 읽어보면 조선 전기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면서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대부 시가에는 일단 줄 그으세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 마치 이웃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 다 있을 때 적절한 거 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4번, 5번이야. 4번의 리을 보자. 리을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승질을 모르기 때문에 승질을 알게 한다. 이곳이 이름나고 좋은 곳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주겠다. 그것도 일깨우는 거지. 일깨우는 의도를 무엇으로 알게 한들 어떠리라는 그런 대화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 4번 벌써 찾았습니다. 답 4번이에요. 미음이 아닌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볼 것 없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쉽게 이거예요. 야, 영화 보러 가자. 뭐 볼 건데? 백두산 보러 가자. 재미없어. 단? 안 봤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내 미음 보세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 얘들아, 이 주장 부가엔 유인이 한 주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라고 말한 것을 야, 이렇게 하더라 라고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지. 그랬을 때 그 말한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가 아니었죠. 보지도 않았으면서 볼 것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요 5번 미음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확실히 아닌 4번은 되게 맞는 것 같아. 나머지 상충곡 읽어가면서 풀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운 작품 정국인의 상충곡. 자,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홍진 세모 치시고 홍진 세모 치세요. 속세를 의미하죠. 홍진의 무친분내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내 생에 어떠한고 내 삶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라고 말을 거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기억 17번의 기억 1번 천자와 화자가 서로 동지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자연 속에 살고 있고 너희들은 속세에 살고 있어. 동질이 아니지? 1번 틀렸고 옛사람 풍요를 미찰까 못 미찰까? 내 삶이 옛사람들의 풍요에 미칠지 못 미칠지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요, 나는 충분히 옛사람만큼 풍요를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 다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니 학원만은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 참 많지만 그 중에 살림 동그라미 치세요. 살림. 자연을 의미하는 홍진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 묻혀있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자, 그리고 A의 수간목, 네모, 수간목, 네모. 이거 뭐였어? 상충곡의 시상전개가? 시상전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죠. 공간의 이동. 첫 번째 공간이야. 나무 사이에 지어진 초가. 를 벽계수 앞에 두고 소나무가 대나무가 우거진 곳에 풍을 주인 핵심어죠. 자연을 벗삼아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 예, 별표 치세요. 새봄, 별표. 새봄. 위 돌아오니 그지. 도화행화 별표, 녹양방초 별표. 얘네가 지금 뭐냐면 봄에 피어난 복숭아꽃, 살구꽃,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이야. 전부 다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들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금방 고3 국어과에서 해가 뜨고 충만하고 추색과 눈이 내리고 이런 거 전부 다 뭐였어? 시간이나 계절감 드러내는 그런 소재들이 나왔었지. 그러면 우리 바로 16번 문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요 5번이 나옵니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의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두 작품의 공통점. 16번의 5번. 그 다음 우리 고전시가에서 칼 나오고 붓 나오잖아요. 그럼 뭐 무력과 무라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이 풍경이 칼로 조각을 한 것처럼 혹은 붓으로 그린 것처럼 혹은 조화옹, 조화신공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무조건 아름다움 예찬이에요. 정체로 관ገ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와 조화옹이 헌사톤사에 시작하게 되면 조물주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무조건 예찬입니다. 그 다음에 수풀에 오는 새. 얘 네모치시고 새 뭐예요? 감정이입의 대상. 참고로 이때는 즐거운 감정이 이입된 거야. 보통 우리가 감정이입하게 되면 뭐 우는 새 하게 되면 전부 다 슬픈 감정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 춘기를 못 내겨워 교태겨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봄이 완연해서 얘들아 이 작품 제목이 뭐야? 상춘곡이잖아. 봄을 감상하는 노래. 그러면 봄이 되어 내 즐거운 마음을 새에게다가 이렇게 이입시킨 즐거운 감정이 이입인 감정이입니다. 물알치연이 흥이후에 달할 소냐 무슨 얘기냐? 새와 내가 물알체이기 때문에 흥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느끼는 흥과 새가 느끼는 흥이 같다.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되고. 얘들아 이쯤 오면 상춘곡을 공부한 친구면 A 수간목 B 정자 그래서 C를 찾아봤더니 시내가야. 만약에 이게 더 있어서 D가 나오면 뭘까 그때는? D가 나오면 어쨌든 다른 장소 봉두개지 봉두 산봉우리. 이거 뭐야 지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장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들이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 19번에 1번과 4번과 5번으로 가면 되겠지. 5번 아직 못 풀어? 1번 가보자. 가의 화자는 거처인 A 수간목을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 정자와 시냇가로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가장 쉽고도 대표적이고 중요한 설명, 맞는 설명. 4번에 가의 화자는 A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보고 있어. A에 인접한 맑은 풍경이 뭐예요? 수간목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벽계수를 앞에 두고 송죽 우를 위해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D의 털을 정함으로써 D가 아까 어디였어? 고3 국감의 털을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3번에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 얘들아 B가 금방 정자잖아. 정자. 그리고 우리 2가 뭐였어? 관함. 근데 참고로 우리가 금방 봤던 고3 국어담에서 관함부터 시작해서 관함, 화함, 운병, 풍함 이런 것들 있잖아. 전부 다 대등한 관계라고 분명 우리가 먼저 풀었지. 대등하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9개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19번에 3번에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정자의 경치가 가장 빼어나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 왜 그러냐면 얘들아 정자에서 이 사람 뭐 했게? 그냥 소유 음명하고 척척해. 아무것도 안 해. 오히려 어디에서? 시냇가에서. 그지? 시냇가에서가 더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게 더 맞거든. 그랬을 때 19번에 3번이 정자가 가장 빼어난 경치이다. 관함이 가장 빼어난 경치이다. 요거 잘못됐어. 19번에 2번에 보면 이 E와 F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설명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19번에 3번 찾아냈고. 자, 다시 돌아오자. 자,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니은에서 이바 니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청룡이잖아요. 산수구경 가자. 우리 갔었지가 아니지.
앞으로 가자예요. 그런데 우리 니은에 대해 가지고 17번에 2번 가보세요. 니은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지난날 함께했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권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우리 4번인 건 맞는데 나머지가 아닌 거 확인 사살 중이야.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고 채사는 아침에 하고 나중에 낚시하고 갓게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걷고 술 놓고 먹으리라. 그 다음 봐봐.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 화풍이 건득보러 녹수를 건너오니 옆에다 쓰세요. 수평적. 술에 찬 흥치가 수평적으로 바람이 수평적으로 건너와. 청향은 잔에 치고 낙홍은 옷에 찐다. 수직적.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붉은 꽃은 옷에 진다. 수직적. 준중 술 항아리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해요. 내가 네 부탁을 들어주마 얘기입니다. 내가 네 술독을 채워주마. 근데 17번에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 화자가 상대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냥 술독 비면 알려라 이 정도만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서 부탁을 수용하며 뜻을 같이 할 것을 요건 아니죠. 자 그리고 시 아까 시냇가 같고요. 시냇가에서 뭐 봅니까? 도화 복숭아꽃을 보고 무릉 하게 되면 무릉도원 이상량을 의미하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16번에 5번 확인했고 17번에 4번 확인했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풍을 주니라기는 자부심. 앞으로 찾았습니다. 두 번째, 붓으로 그린 듯한 숲속에서 봄을 노래하는 새가 아까 감정입이라고 했잖아. 새에 대한 화제 부러움, 물알체. 내가 느끼는 흥취하고 새가 느끼는 흥취가 같기 때문에 새만 부러워할 리가 없잖아. 나도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부러움은 잘못된 설명이 되죠. 3번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아침에 할 일, 저녁에 할 일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답청욕기, 채산, 조수. 아니 왜 거기 니은 다음에 답청을 하고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고 아침에 채산하고 나중에 조수하고. 답청이 풀밟기고요. 욕기가 산에 가서 목욕하는 거, 채산이 나물 캐는 거, 조수가 낚시하는 거. 기대감이야. 할 일이 많아. 참고로 요 부분이요. 송순의 면왕정가 작품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 보충 같은 거 할 때 면왕정가에 보면 이 사람이 면왕정에 있으면서 바빠. 결사 부분에서. 왜 바쁘냐?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많아. 자연에 있으면서도 바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있으면서도 할 일 많아. 남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보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자부심, 기대감, 만족감 이런 게 나타나요. 우리 가끔 막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막 산에 있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뭐 회사 다닐 일도 없고 뭐 은행 가서 저금할 일도 없고 뭐 학교 다닐 일도 없고 숙제할 일도 없고 되게 좋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바빠. 왜 바쁜 줄 알아? 땔감 하러 가고 물 기르러 가고 돼지 밥 주러 가고 약축하러 가고 그러면서 즐거움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하자의 기대감이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1번에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이 고상고국이 작가와 번님들의 무슨 장소? 교유의 장소였구나. 맞죠? 창작 이후에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걸 봐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창작 이후에 연보와 관련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가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정세하던 연보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선택된 공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주자가 선택한 공간도 무의의 은병이었고 화자가 선택한 공간도 고상국의 은병. 지명이 어떻게 이름이 일치한 거지. 공교롭게 지명이 일치하는 경우 다른 작품에서 예를 찾아보자. 태규야.
지명을 옛 고사에 있는 어떤 지명과 내가 지금 와 있는 지명이 이름이 일치해. 우연히. 그래서 그걸 계승하려고 해. 딱 있는 표현이 있어. 그냥 작년 이맘때도 아니구나. 작년 2학기 때 교과서에 자 마초와 회양 내 일놈이 아니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극장유 풍채를 고치하니 볼 계이고. 공부 단기적으로 할래? 아니 극단의 공태하니 걸 모르겠네. 그럴 것 같아. 강호의 벽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 이름 이름도 생각 안 나? 아니 아는 건데 이름이 기억 안 나. 송분을 배워놓고 붙잡을 얼핏더니 꿈의 한 진선이 누구의 뭐? 강호대. 엑소의 으르렁은 아니겠지? 네? 엑소의 으르렁은 아니겠지? 트와이스의 티티는 아닐 거고.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은 거야. 정치를 광등별 보게. 무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잖아. 무려 수능에 2번만 나온 작품이잖아 이게. 그 해양이 옛날 중국에 극장이라는 사람이 잘 다스렸던 지명 이름인데 마침 내가 또 있는 강원도에 내 부인지 내도 해양이 있는 거야.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나도 뭐 하겠다? 극장이처럼 선정. 이거 보니까 은병이 있네? 무의에 은병이 있는 그 주작의 동거 이름이 똑같네? 여기 밑에. 자, 어쨌든 선택 문간입니다. 4번 참된 즐거움 관련된 송해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 영어 르풍이 모순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행위를 유추할 수 있겠군. 맞죠?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송해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는 게 군자의 참된 즐거움이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과 군자 요게요. 앞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을 즐기는 것, 음풍영월 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것? 군자가 되는 학문을 연마하는 것, 강학.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답은 5번인데 이제부터 답을 위한 답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 4개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참고로 아까 송얘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다. 그러면 하별된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룬 인간인지 엿볼 수 있다. 눈이 뭐니 눈. 기암괴석을 덮고 있는 눈. 겨울의 눈. 겨울철 이 문산의 아름다운 경치의 일부인 눈인데 인간이 눈과 합의를 한다고? 이제까지 그 어떤 작품에서 눈과 합의라는 시가 있었니? 자연합의의 경지에서. 눈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뭔데? 가치가 뭔데? 매화나무,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런 거와 달리 눈. 눈은 그냥 녹아버리잖아. 차갑잖아. 뭔가 얘는 합의라고 교감하고 교화하기에는 그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엘사야? 그 눈과 합의를 할 거야 이제부터. 스노우맨 올라프가 돼가지고. 5번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30은 34번까지 고전 3은
자, 이 고전 소설을 보다 보면 뭐부터 할까? 고전 소설. 제목부터 와요? 아니. 크게 고전 소설이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판소리 기술부터 얘기하자. 근원서를 거쳐가지고 판소리 사설을 거쳐가지고 소설로 정착한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별주부전 이런 거 또 있고, 그다음에 작가가 뚜렷한 작품들이 있어. 허균이 지은 거, 김만중이 지은 거, 박지원이 지은 거 말고 우화소설이라고 있거든. 우화소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쓴 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판소리계 중에 토끼전, 별주부전 우화소설이었고, 여기 보면 장기, 너 꿩 중에 숙꿩을 장기라고 하잖아. 암꿩을 까투리라고 하고. 서대 꿩의 새끼는? 응? 꿩의 새끼. 그 거명이? 예, 우리가 나왔던 6월 모평이 나왔던 거야. 응. 그지? 우리 그거 있었잖아. 어휘적? 딜레마. 어휘적? 우리말이 그냥 쉬운 말이야. 빈자리. 아니,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있는데 왜 돼지 새끼가 없냐고. 개념은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걸 어휘적 빈자리라고 하잖아. 도세기. 맞지, 도세? 도색. 도세기가 제주도 돼지야. 그거 돼아지에서 온 거. 뭐 있었는데. 돛아지에서 온 거. 그때 그 꺼병이라는 단어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어디서 빈자리가 아니었다 이거 나온 적이 있었잖아. 그치?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전 관련지어 가지고요. 작품은 쉽지만 어디로 갑니까? 34번에 보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은 자, 두 인물이라고 좀 그렇다. 두 꿩을 중심으로 하나가 까투리를 중심으로 한 경우 한 경우에는 뭘 보여주느냐? 남존여비, 여성계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 문제예요. 를 비판하는 의도에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뭐가 나와 있다? 남존여비, 여성계가 금지 같은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참고로 여성의 계가금지가 뭐냐면요, 남편이 죽었으면 여자가 과부가 되잖아요. 혼자 자식을 어떻게 키워? 그래서 그 여성이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작품이 창작된 것으로 봐야 되고, 참고로 이 내용이 우리 예전에 교과서 뒷부분에 실려 있었어. 겨울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와 까투리가 들여 나갔는데 어지 콩알이 보이는 거야. 붉은 콩알이. 그래서 장기가 먹으러 딱 갔는데 까투리가 말린 거야. 어쨌든 꿈이 사납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아마 저것은 사람처럼 덧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기가 어허 이상한 소리 한다 해가지고 탁광을 짚는 순간 척척하고 철폐가 이 장기의 목을 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합니까? 나 죽고는 시집가지 마소. 헐. 그 부분이 까투리 중심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부분 나왔습니다. 장기를 중심으로. 우리 아들이 아침에 즐겨보는 만화 중에 엄마 까투리라는 만화가 있어. 그 엄마 까투리하고 그 꺼병이 3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아빠 까투리가 꿩이면 그럼 아빠는 뭐야? 이러는 거야. 아빠는 장기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할게. 그 발음하고 그 표기를 있잖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아빠가 장기라고? 장기 자랑할 때 장기 아니야? 장기인데 그걸 장기라고 읽는다고. 장기 자랑을 장기라고 알고 있어 얘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 된소리 대기, 울림소리, 사이소리 연상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성형습시켜요. 근데 장기는 장과 기가 합성되면서 울림소리 다음에 기억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된소리가 된 거야. 자기의 기술 중에 장점인 기술. 선학습시켜? 안 좋은 점이 있어. 어설프게 선행학습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 나중에 잘못된 짓이.
잘못된 지식을 배우거나 혹은 그 부분에 미리 질려버릴 수가 있지. 그치? 그 어떤 애가 예전에 어떤 애가 국어나 3등급을 내. 수학은 1등급을 나오고 영어가 5등급이래. 야, 영어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선생님 보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왜? 제가 원래 제주도가 아닌데요. 저요 영유 출신이에요. 영어 유치원 출신이에요. 근데 왜 영어 못하지?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우리 엄마가요 국제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한국 사람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국제학교에서. 우리 엄마 영어 쩔겠죠. 근데 제 영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딱 느낀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조기 교육도 이런 조기 교육이 없었겠지. 엄마가 집에서 한국말 안 썼을 것 같아요. 그치? 맛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가 아씨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나 김치 먹고 보리밥 먹는데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빠가바르 하고 있지? 그래서 얘가 미리 그럴까봐 장기라고 쓰고 장기라 읽는단다 울림소리야 이러면 애가 아빠 우리 이민 가자 이럴까봐 한국말이 장기 중심으로 뭘 나타내냐? 몰락 양반의 삶 그리고 주소록이 향촌사회의 다양한 변화상. 참고로 여러분 조선 후기에 향촌사회의 다양한 변화하게 되면요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신분제가 동요예요.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화폐경제입니다. 화폐경제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신흥 부호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양반보다 미친 평민인데 상인들이 화폐경제에 의해 가지고 큰 돈을 벌어. 우리 그 허생들 변씨 같은 애들, 그렇지? 그래서 신분제가 동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설에서 인물들이 나열되잖아.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각각 누군지 작품을 통해서 요거 확인해야 문제의 답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돼. 요거 6월 모평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 현대소설에 박경리 토지할 때 토지는 구한말부터 그지 광복까지 몰락한 양반, 저항세력, 친일세력,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한다. 몰락 양반이 서희였고 친일세력이 그 조중구, 저항세력이 윤복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머슴이 삼수 걔가 저기 기회주의자고 야 우리 죽여버려라 딱 안 죽으니까 또 구해주면서 그때 변하는 처럼 여기도 이걸 찾아내야 돼. 자 보자. 기억이 뭐예요? 바로 가족의 생계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입니다. 기억이 몰락 양반 누구? 장기. 안 읽어도 이거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촌사회께서 이렇게 등장한 신흥부호의 생활상 누굽니까? 신흥부호 서대주지. 참고로 서대주가 누구예요? 쥐죠 쥐. 얘는 뻥이고. 그래서 우리 서동지전이라는 작품으로 다른 작품에서 주인공이었던 동지가 여기서 이제 까메오로 우중 출연해 준 겁니다. 자 다음에 신흥부호의 위성인에 빚어지는 신흥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몰락 양반에 장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습니까? 뒤에 가면 새 하나 더 나오죠? 딱보리? 그죠? 딱뿌리가 나오죠 딱뿌리.
그래서 이때 실은 부호는 서대주이고 몰락 양반은 딱뿌리. 이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이 그 몰락한 양반들끼리의 갈등하게 되면 장기하고 딱뿌리 갈등이죠. 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찾아낸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작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식이 없으니까 장기가 서대주의 집을 찾아갈 때 의도는 뭡니까? 양식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기의 태도 뭐합니까? 서대주를 존중해주죠. 대우해줍니다. 그러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서대주 뭐 해줘요? 장기에게 양식을 주면서 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딱뿌리가 야 너 창고에 왜 이렇게 양식이 많냐? 했더니 서대주한테 빌렸어. 아 그 도둑놈. 그래서 딱뿌리가 서대주한테 얘도 갑니다. 왜 갔을까요? 딱뿌리도 지금 몰라 양반이잖아 얘들아. 얘도 돈 없는 거야. 얘도 쌀 없어. 양식과 서대주 갈 때 얘는 꼿꼿한 자존심으로 뭐합니까? 서대주를 무시하고. 그죠? 뭐 이놈저놈 하잖아요. 뭐 도둑놈이라고 하고. 그러자 서대주는 딱뿌리에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맴매를 주죠. 그랬을 때 딱뿌리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호통을 치다가 매 몇 대 맞으니까 바로 비굴해지는. 자, 32번부터 보겠습니다. 작품 읽을 필요 없습니다. 늑대다 설명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답 1번이에요. 세밀한 외양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냐? 찾아봤더니 장기 서대주에 대한 세밀한 외양구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꽝이구나, 쥐구나 알 텐데 딱뿌리는 애들아 머리 딱뿌리가 몰라서 얘는 설명해 줍니다. 딱뿌리가 그 딱뿌리는 아니야. 예전에 뭐뭐뭐와 폴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국민학교 한 1학년 다닐 때쯤에 막 딱뿌리 들고 가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 옛날 만화. 은하철도 999 시절에 그건 알지. 옛날에 막 하록선장 이거 시절에 TV에서 오지의 마법사 만화라던 시절에 메칸더 V 하던 시절에. 자, 딱뿌리가 어디 나왔냐면 중략 이후에 각설가 보세요. 동지촌에 딱뿌리한 새가 있으되 그 다음 나오잖아요. 주먹 벼새, 흑공단 두루마기에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부자라고 유풍이 허랑한 짐승이다. 허남한 건 좋은 거 아닌가? 당당하다는 얘기지. 근데 당당함이 지나쳐서 교만해버린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세밀한 외양문서가 나오고요. 거기서 인물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죠. 33번 문제가 오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문제였는데 답은 5번이에요. 태규는 5번에 잘 보세요.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인 장기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어나고 경제적 이익도 같은 말이야. 근데 딱뿌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 교화는 뭐냐면 악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게 교화거든. 근데 지금 딱뿌리는 일단은 목적이 너네 집에 쌀 많네? 그럼 나도 가야지 이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들 앞에 11쪽에 밑에 보시면 이런 말합니다. 딱뿌리가 자네 정말 간사도다. 만일 입시당명하면 충신을 헌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건하며 임금을 어둡게 할 자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만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 끝까지 따라가서 빼앗겠다. 그러니까 벌을 주겠다지 교화하겠다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가는 목적 자체가 나도 너처럼 쌀을 빌리러 가보겠다. 대신에 나는 도적질한 쌀이니까 당당하게 빌리겠다. 요걸 가지고 교화. 우리가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 딱 하나의 어휘 있지. 예를 들어 우리 6월에 뭐 그런 거 있었어. 합법지문에 잠깐 가보자. 같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경감이란 말. 그치? 경감사례. 우리 4번에 경감이라는 어휘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교화라는 어휘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수능을 지금부터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라면 우리 2020학년도 6월, 9월 수능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고 혹은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 어휘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그 어휘 색깔 형광펜 하나 정해가지고 같이 안 쓰는 색으로 파란색이든 회색이든 똥색이든 정해서 칠해 두고 사전을 검색해보면서 이 문맥에 관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찾아보고 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34번입니다. 답 4번입니다. 왜냐면요.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본문 안 읽고 보기 안 읽어도 풀겠다. 잘 봐. 서대주의 12G. 12가 뭐니 12? 그 하인 같은 그 하인 아닌데 12? 얘들아 그럼 노비가 뭐니 노비? 노비. 노비를 우리가 우리말로 종이라고 하잖아 종. 노자가요. 남자종 노고요. 빗자가 여자종 빗자예요. 네. 묶어서 노비라고 해요. 그래서 12. 도망간 남자종을 쫓아가는 거 추노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드라마지. 그 시비는 뭐야? 시녀. 시녀 같은 여자종. 네. 그럼 얘는 뭐야? 기침이 까투리, 까투리 아니라 장기도 안 되고 딱뿌리도 안 되고 서대주도 안 되고 저 밑에 있는 상인의 11 정도면 얘가 딱뿌리 하는 말에 골을 냈잖아. 이 12주에 골 내는 게 몰락 양반의 경제적 궁금함을 없애긴 신흥부호의 모습이야? 12가 신흥부호야? 아니잖아. 서대주가 신흥부호지.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도 4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고전 시가 하나, 고전 선문 하나, 고전문 하나 끝내고 아까 쉬었다가 35분, 30분까지 현대문학.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얘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12지도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데 12지의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까지 파고들면 근데 주체가 명확하게 12주와 서대주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치? 여기다가 그 서대주가 성을 내고 분부하며 잡아들이라 했다면 그치? 그랬다면 이게 그 몰락 양반을 업신여기는 신흥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잖아. 헷갈리게 하고 함정을 파고 트릭을 쓸 거면 완전 어이없는 걸 들이대지 않고 비슷한 애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비가 가장 유력한 사이비가 한자말이야. 사, 유사하다, 그러나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아니야. 그래서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